네, 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어제도 중요한 일정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중요한 일정 발표가 있죠.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그걸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저녁 10시 30분 PC 발표가 됐을 때 비트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리고 오늘 업비트에서 자바이트, 즉 동전주들 펌핑이 나와줬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업비트를 사용하거나 혹은 현물을 하신다면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PC라고도 하는데요. 이젠 이 PC라는 지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제 PCE는 미국의 물가를 확인하는 지표이고요. CPI와 마찬가지로 근원 PCE를 더 중요하게 연준은 보고 있습니다.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식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소비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간격 변화를 측정하고요. 각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은 전체 소비량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고, 이 지수는 소비자 시각에서 물가 변동을 측정하며 구매 동향 및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측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 또한 CPI보단 PCE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CPI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 웬만한 미국의 물가 지수 발표들이 이제 예상했던 수치들보다 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PCE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듯 하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PCE가 발표됐을 때 변동성은 평소보단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지표 중 하나죠. 이제 설명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PCE가 발표됐을 때 비트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근원 PC의 예측 수치는 4.3%로 이전 4.4%보단 낮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 달 발표되었던 물가 지표들을 봤을 땐 웬만한 사람들 대부분이 예측 수치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PI나 PPI나 이런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예측 수치보다 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측하고 있는 수치인 4.3%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평소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 데이터를 봤을 때 예측된 수치보다 낮게 나왔을 때, 또는 같은 수치로 나왔을 때를 참고하는 것보단 이제 예측 수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이때의 비트의 움직임을 참고해야겠죠. 그래서 2022년 9월 30일 그리고 2022년 7월 29일 이때 PCE가 발표됐던 시점 비트의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2022년 9월 30일 발표가 되었던 PCE는 예측된 수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발표 시점에 마이너스 1.74%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저점을 찍고 5.31%의 반등이 나와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2022년 7월 29일 발표되었던 PCE도 마찬가지로 예측된 수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발표 시점에 마이너스 1.27% 하락이 나와준 뒤에 단기 저점 대비 3%가량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차트를 봤을 때 주목해야 할 점은 PCE가 발표되기 전 상승이 아닌 하락이 나와줬고, 이제 결과까지 나왔을 땐 1%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락을 한 다음 이걸 유지한 게 아니라 단기 저점을 찍고 3% 이상의 추가 반등이 나와준 걸 볼 수가 있죠. 즉, 만약 발표 후에 예측 수치보다 높게 나와 1% 이상의 급락이 나온다면 비중을 나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그날 저가를 손절가로 잡고 매매를 한다면 큰 손실 없이 충분히 3% 이상의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표한 다음 급락을 했을 때 저가를 손절가로 잡아도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얼마나 하락을 할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 미만의 리스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3% 미만의 리스크라면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이제 이렇게 오늘 PCE 발표가 됐을 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PCE가 예측된 수치보다 높게 나왔을 거라는 시장 분위기에서 발표 전엔 상승보단 하락이 먼저 나와줬고, 발표가 됐을 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의 변동성을 보여줬고, 그 이후 단기 저점이 나오면서 손절가를 그날 저가로 잡아 그 반등분을 노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워도 어떤 걸 매매해야 할지 그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눈여겨봤던 코인을 매매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업비트에선 자바이트 펌핑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 자바이트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도 있고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떤 코인들이 또 테마를 이루고 다 같이 커플링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오늘 오전에 공유를 해드렸고, 이런 정보들을 미리 보셨다면 오늘 아무래도 자바이트 펌핑에 매매를 하셔서 충분히 수익까지 이어가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이런 정보들은 그냥 무료로 다 받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쉽게 들어오셔서 정보들 다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 캡처해 두시면 되고, 아니면 고정 댓글 링크로 타고 들어오셔서 텍스트를 복붙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자주 나오는 커플링은 이제 스메타, 스트라이크, 스트라티스, 여기에 간혹가다 스팀 달러, 그리고 스택스도 같이 오르는데 보통은 스트라이크, 스트라티스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NFT 메타들이 있죠. 엔진, 칠리즈, 샌드박스, 왁스, 디센트럴랜드가 있는데 최근엔 샌드박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가 먼저 움직인 다음 엔진, 왁스, 질리카 이런 식으로 순환 펌핑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타 퓨엘, 세타 토큰이 있는데 세타 재단 메타로 세타 퓨엘이 이제 세타 토큰보다 더 큰 펌핑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타 퓨엘이 세타 토큰보다 시총이 더 낮은데요. 세타 퓨엘 같은 경우 5천억대의 시총을 유지하고 있고 세타 토큰은 1조 6천억대로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세타 토큰보단 세타 퓨엘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업비트 상장 동기 메타들이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덤 프로토콜, 스택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 같은 시기에 상장이 됐었지만 크게 따라가는 움직임은 이제 자주 발생이 되진 않았었습니다. 플로우 차트만 봐도 아실 거고 이제 스택스가 최근에 가장 크게 상승을 했지만 엑시, 덤 프로토콜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제 경험상 그 이유는 어떤 호재나 이슈로 한 코인이 오르면 다른 코인이 따라가기보단 그 한 코인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 업비트 상장 동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상승장일 때만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최근 중국 코인들이 오르면서 네오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 가스가 올랐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 네오의 수수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네오가 오르면 그 다음 가스가 같이 오르거나 혹은 하루 이틀 간격을 두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오가 오르고 그 다음날 가스가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만약 네오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급등하고 있는 네오를 보는 게 아니라 아직 출발하지 않은 가스로 보시는 게 좋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자바이트 펌핑이 중요하죠. 상승장의 한 사이클이 돌 때 한 번쯤은 꼭 자바이트들 펌핑이 나와주는데 그래서 엽전 그리고 동전 메타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캐리 프로토콜, 무비블록, 썬더코어, 하이파이, 구 메인프레임이죠. 그리고 아하토큰, 리퍼리움, IQ, 이건 이제 에브리피디아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만약 자바이트들 중에서도 여기에 포함된 자바이트 펌핑이 시작이 되면 그 펌핑하고 있는 자바이트를 잡는 것보단 아직 시작하지 않은 자바이트를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한 가지 자바이트 코인을 지정해서 보는 것보단 여러 개 분산 투자로 비중을 나눠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 오르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잡은 자바이트가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제 내 것만 오르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또한 옛날에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포모를 느끼지 않기 위해 수익은 뭐 한 가지에 몰빵을 한 것보다 덜 보겠지만 좀 더 높은 확률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업비트 알트코인들 커플링에 대해서는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내용을 꼭 어디에 옮겨 두시거나 혹은 캡처를 해놓고 오늘 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 한 번씩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 텔레그램방에 공유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이젠 입장이라고 보내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